8월 23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강원 영서 남부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고요. 강원 지역 오늘 오전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2도, 최고 기온은 29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고 2차 장마도 예상된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주 지방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약속한 원주 옛 종축장 부지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10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강원도가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데 원주 옛 종축장 부지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뭐가 문제인지 갈등 상황 짚어보고요. 원주와 횡성이 오랫동안 상선 보호구역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논의 중이죠. 실무회의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8월 2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 야간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17일간 889건의 계도를 진행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계도를 진행한 뒤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며 처음 단속했을 때보다 주요 공원에 쓰레기가 줄어들고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나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횡성 지역 뮤지션 발굴과 무대 공연을 병행할 수 있는 뮤직 아트 센터 건립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뮤직 아트 센터는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횡성읍 소재 횡성문화예술회관 인근 부지에 건축 연면적 1051제곱미터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드론 체험 교육이 지난 19일 영월 복내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중고교생의 취업 진로 지원과 드론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드론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비행 원리, 드론 코팅, 드론 조종 등이 진행됐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혁신도시 인근의 노른자 땅인 옛 종축장 부지 개발이 10년 넘게 답보 상태입니다. 2019년 원주시와 강원도개발공사가 대규모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짓기로 협약한 이후 여태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옛 종축장 부지 활용을 둘러싼 갈등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원주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재섭 의원입니다. 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동수 번영회장입니다. 네, 이 원주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옛 종축장 축구장 9개 면적에 달하는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지만은 지금 잡풀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이곳에 대규모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2019년부터 진행됐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옛 종축장 부지 이곳을 이제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기로 한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됐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 전서부터 이제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은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2019년 3월에 어쨌든 거기에 방곡동 1554-4번지 종축장 부지에 61,477평방미터의 도유지에 2023년까지 약 1,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다목적 공연장을 갖춘 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기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가 이제
강원도 개발공사 현물 출자를 하고 대신에 그 땅에 원주시가 이제 원하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기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벌써 여러 해 지났지 않습니까? 네. 박동수 번영회장님, 네,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당초에 지금 우리 종축장 부지가 문제가 됐던 것은 네. 2018년도 10월경에 강원도에서 강원도 개발공사의 그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네. 원주시와 상의 없이 원주 시민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현물 출자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됐죠. 원주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반발을 하고 네.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평창올림픽이 개최되기 직전이라서 또 그 아이스하키장 이축 문제도 상당히 논의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일종의 좀 원주시와 원주 시민을 달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제안을 해서 2019년도 3월경에 이제 협약을 체결하게 되죠.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19년 3월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협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행된 것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업무 협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현물 출자가 먼저였습니까? 어느 게 우선? 18년 10월 달에 현물 출자를 일방적으로 하니까 네. 원주시와 원주 시민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네. 19년도 3월 달에 협약을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10월에 강원도 개발공사가 해당 부지의 90%를 자사 수익 창출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복합 커뮤니티 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까, 의원님? 글쎄 뭐 이제 그 협약식을 맺을 때 네. 뭐 아주 자세하게 몇 프로를 원주시에 무상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마 없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짓겠다 하면 건물뿐만 아니라 이제 주차장 부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 부지를 당연히 이제 전체를 원주시에 제공하겠다 이런 협약식이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저는 일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토지를 원주시가 100% 다 사용하느냐, 아니면 강원도 개발공사에서는 90%만 자기네가 쓰고 10%만 우리 원주시에 주느냐, 이 문제도 아직 그럼 결정된 사항이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중점 현안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아마 어쨌든 협약 체결할 때 그런 원주에 전부 이제 현물 출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마 포함돼 있을 겁니다. 문서는 아니지만. 네. 그럼 번영 회장님, 지금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당초의 겁니까? 협약 내용 자체가 좀 세밀하게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충 얼렁뚱땅 그냥 하고 넘어가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원주시한테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 네. 아니 80%를 제공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적정 부지를 제공하겠다. 아, 적정 부지 네, 100%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100%다 활용이 아니고요. 100% 활용이라는 얘기도 없고, 아, 네, 적정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협약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원주시는 원주시대로 요구를 하고 강원도 개발공사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서 이제 못 주겠다는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업무 협약할 때 원주시 입장에서는 그 땅을 100% 원주시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업무 근데 협약도. 시 행정에서 네. 원주시에서 이런 그 중차대한 협약을 체결할 때는 좀 더 구체성이 있고 향후에 좀 이행이 가능한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경우에 뭐 대충 그냥 본인의 뭐 어떤 좋은 의지만 반영되는 그런 식의 협약을 맺다 보니까 그 사후에 어떤 그것이 불이행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이행 촉구 내지는 이행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도지사가 이렇게 도장까지 찍고 협약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는 예측을 너무 선의적으로 못했겠죠. 믿기만 하는 네. 것이죠. 작년에 이제 원주시 의회에서도 이제 계속 강원도 측에 공사를 이행해라.
라고 했지만 강원도개발공사 측에서 이 땅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배임 등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장 부지가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곳이 배임에 해당되는 겁니까? 번영 회장님? 만약에 소유권까지 네. 넘겨준다면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을 이렇게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네. 사용하다 보면은 뭐 배임 여지가 논의될 수는 있지만 네. 배임이라는 법적인 그 용어를 사용해서 형법상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요건상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죠. 다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변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핑계에 불과하다. 네. 옛 종축장 땅 개발 문제를 두고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가 계속해서 이제 비용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100%다 도에서 부담하기는 부담이라면 시에서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부담을 좀 해라.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땅값과 공사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뭐가 관건인 겁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었고요. 네. 어쨌든 지금 번영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이제 여러 가지 배임의 핑계를 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여튼 2020년 뭐 말까지는 계속 협의가 있었고요. 2021년 들어와서는 뭐 이제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요구가 있었죠. 배임 문제를 드러내면서 그 종축장에 가름하는 뭐 부지를 교환하자. 원주시 부지를.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원주시가 일정액을 부담해라.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까지만 있고요.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협약서에 도개발공사가 이제 무상 제공하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 그 건설 비용은 또 강원도가 국비를 뭐 포함해서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강원도가 전부 다 이제 부담만한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원주시는 계속해서 협약서대로 이행해 달라 이런 요구 사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시는 협약 원래 업무 협약한 대로 이행을 그렇습니다. 해라.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너무 우리가 부담이 크니 원주시에서 좀 부담을 해라 이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시 의회 의원님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의 도의원들도 협약서대로 이행하라고 이제 건의안을 채택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용역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초 계획한 대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규모는 얼마나 되고요? 예산 총 얼마나 들어가길래 그런 겁니까? 예, 19년도 3월 달에 맺어진 협약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그 연구 용역이 발주가 됐죠. 예, 그 용역 결과가 중간 보고를 이제 하게 되는데 19년 10월 달에 예, 거기에서 우리 그 BS 그러죠. 그 편익 수익, 그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한 그 BS 분석 결과 1.046이 나와서 연간 176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결과가 이제 중간 보고서에 그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19년도 10월경에 중간 보고서 할 당시에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의를 제기 시작하는 것이죠.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범위를 대폭 줄여야 되겠다. 90%까지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 당초 예정대로라면 의원님 언제 이 복합 커뮤니티 문화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었습니까? 2019년에 계약 맺을 때는 이제 2023년 말까지 준공한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2023년이면 이제 내후년인데.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원주시는 이제 도내 최대 인구 밀집 도시임에도 대규모 이제 공원시설이 없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제 춘천에는 이제 대규모 공연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원주 시민 모두가 옛 종축장 부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사업이 만약에 실시된다면 마무리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좀 변화가 예, 원래 계획에 따르면은 1,700석 네. 규모의 대규모 다목적 공연장이 만들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300석 규모의 소 공연장, 그다음에 전시장, 그다음에 3세대 문화 플랫폼 시설을 갖춘 문화 쪽에서 보면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2023년이면은 내후년에 당초 예상대로라면 옛 종축장 부재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는데 아직도 예산이 얼마나 예산 배정도 지금 전혀 안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안 전혀 됐죠? 예산 전혀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대로라면 도가 100%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사실 이번에 토지 문학 그 작가 그 상금이 토지문학상 1억 원이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지원이 안 된 상태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원 그 한도가 딱딱 정해져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뭐 5년 내 아니면 10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토지 관계된 거는 그렇고 어쨌든 도에서 이제 지금 아마 내년 예산을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에 지금쯤 준비가 안 되면 내년 예산에는 아마 우리 저 복합 커뮤니티 센터 그 예산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아마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원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원주시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원주시에서는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예, 원래 협약서대로 이행해달라 네. 요구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용역 결과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2020년 3월입니다. 그러면 2020년 3월경에 도에서 네. 21년도 사업 예산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023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2020년도에 2021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도에서 전혀 이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 도지사께서. 예, 이런 부분을 분명히 드러나는 그 사실적 관계죠. 예, 근데 앞으로 지금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말로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측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임기가 이제 몇 달 안 이제 남지 뭐 한 않습니까? 8개월, 10개월 정도 채 안 남았는 그럼 상태죠. 이번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몇 월까지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 거죠? 내년 예산을 지금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쯤 아마 이렇게 편성이 다 정리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돼 있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예산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주시 의회라든가 또 원주시 번영회에서 좀 뭐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뭐 원주시 의회에서도 네.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죠. 도에다 요구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사업이 주체가 도에서 해야 되니까 도에서 협약서대로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이 어떻게 보면 다시 돌이켜 보면은 네. 도에서 이 종축작 부지의 자산을 강원도 개발공사에 넘기는 것에 대한 원주시와 원주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런 실질적인 진행할 의지는 전혀 없으면서도 일시적으로 그런 미봉책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탕발림 공약에 불과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년에도 예산 책정이 안 된다면 의회나 번영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실 것인지 마무리 말씀을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저희도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시민사회단체하고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항의를 했고 시장님이 또 시민단체 의견을 모아서 도지사하고 항의를 해서 어쨌든 이 협약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발이 되면 다시 아마 올해 연말부터 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하고 그 범대회를 구성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거기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임기 끝난 다음에는 뭐
아무 무용지물 예, 임기 전에 내년에 뭐든지. 이제 또 추경이라는 절차가 또 있어서 저희 번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네. 현 최문순 도지사는 전혀 의지가 없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해서 이 결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지선에서 네. 원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도지사를 뽑아야 되겠다. 예,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 도지사 의지가 없다면 할 수 있게끔 또 원주시에서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압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신재섭 원주시 의원, 박동수 번영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와 횡성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두고 오래 기간 입장 차이를 보여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12일 두 자치단체가 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와 횡성이 오랜 기간 동안 두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근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장 시설 등의 설치, 발전이 제한되는데요. 상수원 수지를 보호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주시는 필요한 물을 횡성댐과 원주 장양취수장에서 쓰고 있는데요. 횡성은 원주 지역 상수원과 횡성댐 이렇게 두 군데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의해서 이중 규제를 받는 상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시설 발전이 어려워서 횡성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데요. 횡성군의 연구 영역 조사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시 5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횡성은 원주 상수원을 해제하고 횡성댐으로 물을 충당하기를 요구하는데요. 원주는 지역 상수원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원주시의 급속한 인구 성장으로 생활용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원주 상수원을 폐쇄할 경우 우려되는 물 부족과 지방 상수도 폐쇄로 인한 수도요금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 부담 우려 때문인데요. 지난 12일 이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거치면서 여러 논의를 주고받았습니다. 원주 측 입장 원주시 수도운영원 김철훈 과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도시 성장하면서 2035년에는 원주와 횡성이 필요한 생활 공업용수량이 22만 톤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횡성댐 건설 이후에 최근 15년간 연평균 저수량이 설계 시 연간 공급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환경부에서는 2015년 보령댐 물 부족 사건 이후로 치수원을 다변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 횡성댐 용수 공급 부족으로 필요한 치수원 확보를 위해서 원주 치수장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앞으로 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특정 안정적 용수 공급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대체 수원 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면 우리 원주시도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고요. 향후 이제 원주 횡성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검토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원주시와 횡성군이 실무협의회까지 갔었는데 어떻게 해결책은 찾았는지요? 네, 지난 6월 8일 원주와 횡성이 상생 발전 협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열린 실무회의였는데요. 원주시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두 지역의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도 맺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원주와 횡성 발전 방안 수립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시에 이어서 횡성 측 입장, 횡성군 상하수도 사업소 한상윤 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도 살고 횡성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게 이제 그 용수 공급 상생 방안을 위한 연구 영역입니다. 늦게나마 8월 5일 날 이게 착수됐다는 것은 횡성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용수 공급 시설에 대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주하고 행성이 상생 협력하자 이렇게 금년 6월에 시장 군수님께서 이제 합의 본 것처럼 이런 부분들의 정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원주 장양 치수보로 인해서 원주에도 행성에도 상당한 부분이 보호구역하고 규제를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벗어나고 정말 개발 가능성이 확보되어서 지역 발전 저해원이 완전히 좀 해소되기를 저희는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렇다면 이 비상 취수원 제도와 공동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마주 들어볼까요? 네. 강원도와 원주시, 횡성군, 수자원공사 이렇게 4개 기관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공동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상수원 폐지 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대체 수자원 개발, 또 물 부족 시 인근 광역댐 비상연계와 같은 대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는 비상취수원 제도입니다. 비상취수원은 가뭄과 같이 물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활용하는 보조취수원인데요. 평상시에는 취수장을 가동하지 않고 비상시에만 가동하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가 완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상취수원 제도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서 향후 수도법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실무회의 이후 앞으로 양측은 분기별로 모이면서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과 같은 활발한 대화와 또 제시된 대안들이 잘 진행이 돼서 양측의 원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23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듣기 유튜브 KBS 원주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